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KBS, MBC, SBS의 왜곡 선동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저녁 뉴스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7월 25일 오후 3시 38분입니다. 조갑제닷컴이 어떤 분에게 맡겨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써서 보낸 어제 KBS, MBC, SBS 저녁 뉴스의 계엄령 문건 관련 보도의 왜곡, 과장, 선동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67페이지의 기무사 문건은 대비계획 세부 자료이다. 현재 공중파 방송 등은 이 문건이 실행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비계획과 실행계획은 다르죠. 도대체 행정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한 번이라도 기자가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내부 검토용 문서와 시행문도 구별을 못하는 건가? 계엄령을 대비하는 계획은 뭔가? 당연히 계엄령이 실행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실행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할 수많은 복잡한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모두 이 문서에 들어가 있어야 있다. 시행 단계마다 세부 항목마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여 법리적 검토, 행정적 검토, 정치적 검토가 있어야 하며 작성자의 검토 의견이 문서에 반영될 것이다. 당연히 계엄령 실행 시 선언문, 포고문, 협조문 등 각 기관에 보내야 할 문서의 양식도 샘플로 작성되어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문서들이 거의 이런 스타일로 작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가지고 공식 회의에서 검토하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잘 만든 계획서라고 할지라도 시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문서 작성으로 끝이다.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면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문서를 다시 보완 수정해 시행문을 만들 것이고, 시행문은 국방부든 청와대든 합수부든 관련 기관에 통보가 될 것이다. 자, 이 문서는 그야말로 대비계획서이며 이 문서를 가지고 국방부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계엄령을 내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 문서 용도는 공식 회의 한 번으로 끝이 났다. 그 생명을 다한 문서는 이후 보존 처리되어 그저 USB에 저장되어 잠자고 있었다. 이 문서에 기초한 어떤 행위도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온 나라가 난리다. 이 문서에 기초해 관련 기관에 세부 사항을 점검해보고 의견을 내보라는 시행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는가? 기무사의 잘못이라면 이 문서를 작성한 작성자가 꼼꼼하고 성실한 스타일이어서 대비계획서를 너무도 세세히 잘 정리한 죄라 할 것이다. 공무원이었다면 아무도 잘 작성된 문서로 윗사람에게서 칭찬 꽤나 받았을 문서다. 이 67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를 본 공중파 방송 기자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수준이 드러난다. 아마도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왜곡 선동한 것이다. 이 문서는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방송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KBS, MBC, SBS에 전화하고 댓글 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이 심의위원회에 이런 왜곡 보도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 MBC 뉴스데스크 제목이 군 모든 것 결정 기무사 사실상 쿠데타 계획. 여러분, 이런 제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무사가 사실상 쿠데타 계획을 했답니다. 그럼 당장 지금 기무사를 포위해 가지고 다 무장해제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 본부라니까요. 이런 제목이 공중파에 나와도 여기에 제대로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이런 선동 글을 쓰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기자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이 자유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를 침해할 때는 누군가 싸워서 지켜야 됩니다. MBC 뉴스데스크 군이 모든 것 결정 기무사 사실상 쿠데타 계획. 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촛불 집회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휴대전화 전파 방해부터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을 검열 또는 통폐합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 것인지 아니면 쿠데타를 모의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건 소설을 쓰는지 선동문을 쓰고 있는지 지금 경문을 쓰고 있는지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군대는 완전히 독내북입니다. 군대를 이렇게 난타를 해도 군은 입이 없다. 좌파 정권이 딱 단속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군을 이렇게 이겨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어떻게 이런 언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중파와 권력이 선동에 합세를 하면은 그 나라는 해체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촛불 집회는 그런 단어는 문건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촛불 집회, 과격 시위 등에 대한 조치만 언급되어 있다. 즉 불법 집회, 촛불 집회가 아니고 불법 집회와 과격 시위 등에 대한 조치만 언급되어 있다. 촛불 집회를 겨냥한 듯한 계엄령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완벽한 왜곡 보도다. 아니 왜곡이 아닙니다. 날조입니다. 이 전체적인 톤의 왜곡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문서는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쿠데타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첫 문장부터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위에 논리를 전개하면 그 다음 모래 위에 쌓은 고층 건물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도가 이래 됩니다. MBC 보도가 문건에서 계엄 선포를 위한 첫 단계로 상정된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계엄 시행 여부와 종류, 시행 지역까지 대통령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사실상 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링하는 조셉 별씨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계엄을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문건 어디에도 대통령을 대신해 국방부 대책회의에서 계엄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불가능하다. MBC 스스로 말한 대로 대통령 및 국무회의 권한이다. 이것은 왜곡 보도다. 마치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하고 실행하고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MBC 보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것은 보안,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유로 터키의 사례를 듭니다. 2016년 7월 터키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이 쿠데타를 계엄으로 지칭하며 시민저항으로 계엄군이 진입을 실패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계엄이 본연의 목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도 왜곡입니다. 계엄령 선포에 있어 보안을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문제입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의 당연한 내용인데 이것도 비판을 합니다. 아니 계엄령 선포하고 군 출동하는 것은 다 보안 속에서 해야지. 터키 사례에 대해서는 문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단 한 줄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16년 7월 터키 계엄 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입 실패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부 군부대의 쿠데타 계획을 좌절시킨 것을 이 문건 작성자가 이런 식으로 한 줄 적어 놓은 겁니다. 실무자가 참고를 하라고.
MBC 보도는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김무사가 미리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도 주목할 만합니다. 선포 주체로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고리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이 문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오늘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진공 상태로 만들려 했다며 이 계획이 시행됐다면 12.12 사태와 같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됐다면 폭도들로부터 국가기관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12 사태는 당시에 신군부 세력이 불법으로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납치 연행한 겁니다. 전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12.12 사태와 같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말을 그냥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리 상황까지 왜 염두에 두었겠는가? 탄핵이 인용될 상황도 염두에 댄 대비 계획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계속 직무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계엄령 선포문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입니다. 기각되지 않고 인용일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계엄령 선포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이라고 양쪽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데 MBC는 계속 촛불 집회를 막기 위한 계엄령 선포 계획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모순이 생긴 거예요. 자체 모순이. 왜냐하면 이 계획서는 공평하게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리고 기각됐을 때 양쪽을 다 상정한 계획서였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MBC는 또 다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쿠데타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KBS 뉴스 9 기무사 미애 계엄 협조 요청 5.17과 닮은 꼴. 이 계속 과거에 있었던 5.16, 5.17, 12.12를 계속 끌어들여 와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상황이 다른 과거의 전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을 설명하면 됩니까? KBS 9시 뉴스. 기무사의 계엄 문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의 계획과 유사했습니다.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외교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뒤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 본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하루 전날인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미국 측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과 다른 꼴입니다. 도대체 1980년의 쿠데타와 권력 장악을 위한 쿠데타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계엄령이 비교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가? 계엄령에 따른 국제적 신뢰도 하락을 염려해 각국 대사들을 상대로 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노력이 어떻게 1980년 군사정권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비교될 수 있는가? 문건에 담긴 계엄령 선포 시 외교적 노력을 굳이 쿠데타로 몰아가는 선동이다. KBS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비상계획 세부 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이 배제됐는데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로 신군부와 대립하던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렸던 당시 상황과 겹칩니다. 지역적인 것을 이렇게 억지로 결부시켜서 쿠데타로 몰아가려고 하는 아주 치사한 선동이죠. 여기에 대한 지적은 이렇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하는 타당한 이유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 춘향식으로 12.12 쿠데타에 연결시키고 있다. KBS는 기무사의 대비 계획을 쿠데타 모의로 몰고 가려고 작정한 듯 싶다. 이렇게 KBS의 보도는 또 이어집니다. 기무사의
비상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 과로하고 권한대행으로 표기됐습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까지도 염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2016년 터키 쿠데타 실패를 예로 들며 보안을 중시했던 부분 등은 쿠데타 시도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건 MBC와 똑같은 문제네요. 자기 모순에 또 빠진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자가 될 경우도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될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발표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쿠데타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촛불 시위를 겨냥한 계획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쿠데타와 연관시켜서 트집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SBS 8시 뉴스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비밀리에 주요 나라를 상대로 계엄의 당위성을 설득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계엄 선포 뒤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억압하려 했다는 내용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즉 계엄 성공을 위해서 사전 또 사후 조치가 모두 담겨 있는 건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검토 문건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실행 계획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명백히 대비 계획인데 이 사람은 실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실행 계획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자꾸 몰아가려다 보니까 실행 계획이라는 말을 계속 이 언론이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이 문서는 대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실행 계획은 이미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선포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대비 계획은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만의 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만든 계획서인데 이것은 명백히 대비 계획이지 계엄령 실행 계획이 아닌데 계속 실행 계획으로 몰아가면서 의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에는 이 SBS 보도입니다. 외교 활동 강화가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국방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계엄 선포 전 주한 미국, 중국 대사 등을 공관으로 불러 보안 유지하에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또 전두환 씨가 나옵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5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점과 비슷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외국 언론의 편파 보도로 국내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외국 대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라며 외신 보도까지 손을 댈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판. 조갑제닷컴 모니터링 담당자의 비판은 이렇습니다. 문서에는 주한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라는 항목에서 계엄 시행 전, 계엄 시행 시, 계엄 시행 간 조치사항으로 분류해 주요국 대사, 외국인 기업, 외신 기자 등을 상대로 현 상황을 잘 설명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상황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SBS는 외신 보도까지 손을 댈 계획이라며 왜곡하고 있다. 외신 보도까지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인지 기자에게 묻고 싶다. 여러 언론이 과장 보도하고 있는 국회 통제 관련 SBS 보도는 이렇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국회의원 체포로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전무후무한 폭압적 내용입니다. 진보 의원 160명 대 보수 의원 130명이라며 당시 국회 상황까지 분석했습니다. 계엄 시행을 전제한 게 아니라면 당기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무사 작성 문건에는 국회의원 체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항목에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고려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고려사항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고려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대요. 그리고 무턱대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계엄 해제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계엄령을 내릴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면은 군이 그 엄중함과 당위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해 조기에 국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엄을 유지하도록 하는 나름의 전략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쿠데타입니까? 이게 무슨 비합법적인 겁니까? 계엄령을 폈는데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버리면 폭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겠다는 건데, 그 방법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라는 소제목에서 짧게 언급되어 있다. 현행범 사법 처리도 무턱대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사법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문건을 작성한 이도 자신이 없었는지 굳이 고려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았다. 이 언론은 이 사실을 모르는 모양인데, 계엄법에 보면은 계엄령을 펴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체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계엄령에 저항하지 않으면 잡혀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도는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국회의원을 잡아 넣는 것처럼 즉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SBS는 이어서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작전, 헌정질서 교란 및 정지, 내란 예비 업무로 확대 과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계엄 시행 단계에 담긴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보도매체에 대한 사전 검열을 위한 조직 편성과 검열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도 사전 검열 자체는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실무 편람, 즉 계엄 매뉴얼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은 매뉴얼에 없는 지침 위반 시 조치까지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보도매체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 정지, 신문 발행 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필요시 전국 단일 방송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놨습니다. 초법적인 언론 통폐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 기무사 문건을 들여다보자 문건에는 이미 언론사에 하달된 보도 검열 지침을 위반한 언론에 대한 조치 내용이 적혀있다.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방송 정지, 언론 통폐업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문건에는 소제목 3차에 걸쳐 행정조치, 보도검열 지침 준수 유도에서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1차는 경고조치, 2차는 기자실 출입 금지, 보도증 회수, 현장 취재 금지 등의 조치, 3차는 형사처벌한다고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게 언론 장악도 아니고 계엄령 선포하면은 반드시 취해져야 할 조치입니다. 이런 3차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도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언론사에 대해 등록 취소, 보도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시하였다. 실제 계엄령 하에서 이 정도로 말 안 듣는 언론사가 있다면 당연히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언론사에 이 정도의 통제를 가하는 것이 폭압적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SBS는 폭압적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언급했다. 분명한 것은 기무사 문건은 그 제목처럼 어디까지나 대비 계획이라는 것이다. 시행문이 아니다. 따라서 내란 또는 쿠데타를 예비했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왜곡, 과장, 순동이다.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이 문건의 원본을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한 문건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